며칠 전 아침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7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을 만났죠. 손에 혈압약을 들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 눈빛엔 혼란과 불안, 그리고 혹시 나도 라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도 강하게 울리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60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치매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몸은 멀쩡한데 뇌는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놓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기억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엔 삶의 방향마저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단 5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20년 전처럼 또렷하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로 58년을 살아오며 참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같이 비슷했죠.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웃으면서도 걱정했어요. 하지만 몇 달 뒤 길을 잃고 헤매시는 분, 손주 이름을 도무지 떠올리지 못하는 분, 심지어 자기 집을 낯선 곳이라며 두려워하시는 분까지 기억은 그렇게 조용히 삶을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놓치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요. 그런데요, 뇌는 참 고마운 장기입니다. 조금만 신호를 보내주면 다시 활기를 찾으려고 스스로 일어섭니다. 특히 아침 단 5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그 방법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20년 전처럼 또렷하고 생생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경도인지 장애 초기 증상을 그렇게 이겨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뿐 아니라 소중한 일상과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단 5분이면 뇌는 다시 웃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멈추는 그 순간 조용히 시작되는 치매. 그날도 평소처럼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8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분께서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들어오셨죠. 저와는 몇 년째 알고 지내던 분이었어요. 늘 단정한 옷차림에 말씀도 또렷하게 잘하시던 분인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분은 제 앞에 앉지 않고 서서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 어디죠? 제가 왜 여기에 온 거죠?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시던 분이었고 손주들 얘기를 하며 자랑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동자에선 공포가 보였습니다. 마치 본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저 유정혜예요. 우리 지난달에도 만나 뵀잖아요. 손주 졸업사진 보여주셨던 날 기억나세요? 그 순간 그분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이제 정말 치매인가요? 그분은 그렇게 깜빡깜빡을 넘어서 혼란과 공포라는 문턱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잘 지내시던 분이었기에 더 충격이 컸습니다. 검사 결과는 알츠하이머 초기. 가장 슬픈 건 본인이 그 사실을 처음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공포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마음속으로 감당해 오셨던 거죠.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치매는 아주 조용히 조심스럽게 다가온다는 사실을요. 어르신들께서 흔히들 말씀하십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그 깜빡함이 단순한 노화인지 뇌가 보내는 경고음인지 우리는 꼭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치매는 초기 증상일 때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뇌세포가 완전히 죽기 전 뇌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기억의 틈, 시간의 헷갈림, 길 잃음, 감정의 둔화. 이 사소해 보이는 조짐들이 사실은 뇌가 나 지금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보내는 SOS 신호인 겁니다. 의사인 저도 처음엔 그분처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자아의 붕괴, 관계의 단절, 독립된 삶의 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연쇄작용입니다. 더 이상은 남의 이야기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치매는 단숨에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언제나 매일매일 반복되는 무심한 습관들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는 시간, 대화 없이 보내는 날들, 무언가를 외우거나 고민하거나 써보거나 상상하지 않는 하루들. 그런 하루들이 모이면 뇌는 이 사람은 나를 안 쓰는구나 하고 점점 기능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망이 끊기고 회로가 무뎌지고 결국은 스스로 꺼져버리는 거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후 적극적인 생활습관 변화와 약물 치료를 통해 기억력의 악화를 늦추셨고 무엇보다 삶의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최근 들어 이상하다, 왜 자꾸 까먹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하실 단 5분 뇌 회춘 루틴, 그 사소한 실천 하나가 앞으로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박사님, 뇌는 나이 들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기신 분들은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뇌는 단순히 늙기만 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뇌는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간이나 피부처럼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뇌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잊힌 회로를 되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장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뇌는 고정된 회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고 학습하고 재구성되는 유연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80대, 90대에도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익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뇌가 여전히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뇌 기능이 느려질 수는 있어도 멈추는 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뇌를 점점 덜 사용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래 쓰지 않은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는 것처럼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스스로 줄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하루 종일 리모컨 들고 채널만 돌리거나 유튜브만 수동적으로 시청하시는 경우 많죠. 말은 줄고 글은 안 쓰고 사람과의 대화도 뜸해지면 뇌는 이 사람은 더 이상 복잡한 활동을 하지 않나 보다 하고 스스로 기능을 축소해버립니다. 그 결과는요.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며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왜 열었더라?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일상 속 공백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뇌는 늙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극이 없어서 멈추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87세 할머니 한 분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후 제가 알려드린 뇌 운동 루틴을 아주 성실히 따라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기를 쓰고 한자를 하나씩 외우고 손주랑 전화로 말장난을 주고받으며 뇌를 계속 사용하셨어요. 3개월 뒤 그분의 MMSE 검사 점수는
오히려 올라갔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요즘은 손주 말이 더 잘 들려요. 예전엔 말이 머리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시며 세상과 다시 연결된 느낌을 되찾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뇌의 회복력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 변화. 단 5분만 투자해서 뇌를 자극하는 것. 그게 연결망을 되살리고 기억의 불씨를 지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심장은 멈추면 생명이 끝나지만 뇌는 멈추지 않으면 삶이 계속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6세의 김모 씨는 몇 년 전까지도 직접 운전해 출퇴근을 하며 활발히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우리 집 대장이라 불릴 만큼 기억력도 좋고 일처리도 정확한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익숙한 회사 방향이 떠오르지 않아 도로 한가운데에서 차를 세운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겪고 병원을 찾으셨고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 뇌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인지기능 검사 결과는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로 넘어가기 전 단계였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회복의 여지가 충분한 상태였고 저는 그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단 5분만 뇌에게 시간을 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김 씨는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루틴을 매일 실천하셨고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땐 이전보다 훨씬 또렷한 눈빛과 단정한 말투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그 루틴 지금부터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 낯설게 움직이기. 왼손으로 양치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정해진 손으로만 행동합니다. 하지만 뇌는 익숙함보다는 낯설매 반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 씨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양치질을 반대 손으로 해보세요. 익숙한 동작을 일부러 낯설게 만드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뇌를 자극해 좌우 반구를 동시에 활성화시키고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불편하다고 웃으셨지만 며칠 지나자 왼손 양치가 뇌를 깨우는 느낌이라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루틴 기억의 리허설. 어제를 복기해 보세요.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뒤 눈을 감고 어제 하루를 조용히 떠올리는 겁니다.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김 씨는 처음엔 10초도 채 못 떠올리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하루가, 대화가, 표정 하나까지 영화처럼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기억은 그냥 놔두면 사라지지만 되짚고 꺼냈으면 다시 강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의 해마를 직접 자극하는 기억 유지 훈련입니다. 세 번째 루틴 3단어 문장 만들기. 뇌의 맑은 육을 풀어보세요. 이 루틴은 재미있으면서도 효과적인 뇌 자극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무 단어 3개를 떠올려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고양이 커피잔 창문으로. 창문을 열자 고양이가 커피잔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김 씨는 점점 더 창의적인 문장을 만들며 손주와 함께 게임처럼 즐기게 됐습니다. 이 활동은 뇌의 언어 능력, 상상력, 감정 표현 능력을 동시에 자극해 기억과 소통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3가지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김 씨는 6개월 후 인지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고 일상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은 내가 다시 나 같아요. 잊었던 일상이 돌아온 느낌입니다. 우리 뇌는 아직 살아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잠깐의 실천으로 하루를 다르게 시작해 보세요. 그 5분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9세 이모 씨는 몇 달 전만 해도 늘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 또 뭘 놓고 나왔지? 이 사람 이름이 왜 안 떠오르지? 그렇게 시작된 불안은 점점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만들었고 하루하루가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땐 그냥 검진이나 받아보려고요 하셨지만 진료실 안에선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무섭습니다. 아버지도 치매였거든요. 검사 결과는 아직 큰 이상은 없었지만 기억력에 있어선 분명한 저하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뇌는 아직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루 단 5분만 실천해 보세요. 그분은 정말 매일 아침 왼손 양치 어제 기억 떠올리기 3단어 말하기 루틴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분은 똑같은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며 저를 보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은 하루에 깜빡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손주 이름도 바로바로 떠오르고 이젠 오히려 친구들보다 제가 더 말이 또렷해졌대요. 그 미소에는 단순한 좋아졌다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나를 다시 찾았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2세 박모 씨는 딸이 보내준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혼자 조용히 따라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런 걸 한다고 바뀌겠어? 했지만 그냥 5분이면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희한하게도 눈 뜨자마자 머리가 맑았어요. 글자를 읽을 때 집중이 잘 됐고 누가 전화해와도 당황하지 않고 또렷이 말할 수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 동네 작은 독서 모임의 사회자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이전엔 책 한 권 읽기 어려워하셨던 분이 지금은 다른 분들 앞에서 생각을 또박또박 정리해서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한창 일할 나이인 50대 중반의 남성분이 회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력 저하로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의 끝나면 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적어도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이 점점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그에게도 저는 같은 5분 루틴을 추천했고 특히 3단어 문장 만들기를 매일 아이들과 함께 놀이처럼 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분은 2달 뒤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회의에서도 기억이 잘 납니다. 무엇보다 제 아이들이 아빠와의 놀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루틴은 제 뇌도 제 가족도 되살렸습니다.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저 뇌 건강에 관한 작은 변화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삶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기억은 나의 삶, 정체성, 사랑, 그리고 연결의 끈입니다. 그걸 지켜낸다는 건 단지 병을 막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달라졌어요. 단 5분의 루틴, 그걸 실천한 사람들이 말해주는 진짜 변화. 그건 통계나 연구가 아니라 삶의 온기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누구였고 누구를 사랑했으며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말해주는 삶의 흔적입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그 흔적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음악, 자주 가던 골목, 소중한 사람의 이름조차 흐려지는 그 순간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 같지가 않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단 5분. 그 짧은 실천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뇌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괜찮은 것 같아서 혹은 바쁘니까 나중에라고 미루는 사이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무심코 흘려보낸 시간만큼 뇌는 조용히 기능을 줄여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익숙한 길을 헤매고 전화번호가 떠오르지 않고 사람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신경가소성, 즉 뇌는 스스로를 재조직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손이 바로 습관입니다. 루틴이 뇌를 살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왼손 양치 어제 기억 복기 세 단어 말하기 같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나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바로 내일 아침 첫 5분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치매는 막연하고 무서운 단어죠. 하지만 그 공포 앞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기억을 지킨다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손주와 사진을 찍으며 이건 내 돌잔치 때야 하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에 나는 기억을 지켜냈나 그리고 지금의 5분을 선택한 나일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 늘 고맙습니다.